문인설명의 143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음질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짧게 2번 테스트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전서주 하나 풀어볼 거예요. 누가 나의 동반자인가. 일주론도 하다 말고 또 뭐죠? 그 혼잡도 하다 말고 이게 쭉 하면 그거에서의 그 카테고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또 전혀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부터는 갑진년 총운 일간별, 가능하면 일간이 아니라 일주별로 해서 월별로 그냥 훅 빠르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동반자인가? 궁합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 빵 터진 것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이은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돼. 이거 뭐 제목 그 자체로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진정성이 담기는 건 아니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돼. 이 얘기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뚱딴지 같죠. 지금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말에 따라 준 적이 없죠.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 가장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 예산 줄인 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고 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액면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만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나 마나다. 우리는 어떤 동반자를 리더로 가져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사실 다를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사실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친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죠. 근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지지한다. 지금 뭐 29%까지 뭐 뉴스토마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게 실제로는 훨씬 덜 하겠죠. 이제 민심이 완전히 떠나면 옛날 박근혜 탄핵 시점처럼 한 5%대 뭐 그런 때도 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생각의 탄생, 시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생각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지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여하튼 저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 이것은 사람마다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 중간지대, 중도라고 하는 분들, 회색지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걸 구분하는 잣대이기도 해요. 그러니 나는 그래도 윤석열 좋은데, 나 김건희 좋은데, 나는 국짐이 좋은데, 그 조언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져보고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처럼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지켜야 돼, 기득권 유지되어야 돼. 그래야 그건 이제 계급 투표니까 뭐 그런다고 쳐요. 그건 뭐 오케이, 인정.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해 줄 수는 없으나 인정.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연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이재명의 스피치에서 제가 직접 옮긴 거예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도 뒤에 부록으로 나오는데 이 부록이 뭐 짧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비중이 6대4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비교해보면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볼 필요 없는데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그때 토론한 것도 안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보고 그냥 묻지마 투자란다. 묻지마 투표도 많이 했었거든요. 시중에 스피치 책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이 압권입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스피치 책을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책 수십 권 쓴 스피치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저 친한 분도 있고,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렇게 좋은 책이 아니다. 이 책이야말로, 저도 더 스피치를 잘하고 싶고, 그래서 가끔 이런 책들을 훑어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제대로 구매해서 봤죠. 밑줄 쳐가면서 이런 대목에 이제 김태형 심리학자 그분이 이렇게 범주화한 것들, 해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메모하면서 그래 이런 건 나도 키워야 돼, 이런 건 없애야 돼. 말하기는 여하튼 공부해야죠. 저도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지만 옆에 누군가 같이 있으면 더 재밌을 수 있겠죠. 뭐 애플쇼처럼 유머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방송하는 것 굉장히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 혼자 떠들어대는 거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댁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이 주제로 한번 내가 5분만 떠들어보자.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주저리 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도 그 말 안에 맥락이 잡혀 있고 논리가 정연하다면 그것은 큰 훈련이에요. 저도 이 방송이 나중에는 쌓여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사람들 끌려고 명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제대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할 수가 없으므로 도움을 들이대 플러스 알파를 그 시간에 더 유용하게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 이런 것들을 좀 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제가 굳이 얘기 안 할 텐데 한번 이재명 군산 공설시장 유튜브 검색하면 오마이뉴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3분 40초부터 보시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출신 비천한 게 내 잘못 아니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 이런 건 듣는 사람 가슴 뭉클하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실제 현실에서도 저 강남분들 출신이 미천하고 비천하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한심해 죽겠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내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작아. 그걸 증명하는 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머슴으로서 말 잘 들을 거야. 하지만 물어서 할 거야. 그렇게 물어서 할 거야. 이게 태도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설득할 거야.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대목에. 이 애절한 국민들. 이게 모르고 머리석 어서 저 국 좀 계속 뽑아주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표현은 안 하죠. 이게 이제 리더의 말하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정치를 할 게 아니라서. 안타까움보다는 끊임없이 이상한 리더들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동정연민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 배우든가 크게 깨우치든가 좀 변해야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할 동력을 얻을 것이다. 맹자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어해자 난위수 유어 성인지문자 난이언. 이거 신여복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래서 관어해자 난위수로 이제 신여복 선생님이 이런 글귀를 쓰셨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요 대목을 보면 이제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은
말하기 어려워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맥락이 이해되시죠? 근데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요? 바다를 본 사람에 대해서 바다를 본 사람은 이제 뭐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무물물이든 뭐를 말하기 어려워하다. 이미 바다라는 큰 걸 봤는데요. 마치 거대한 우주를 본 거야. 그러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기도 하고 실제 거대한 우주를 본 사람이 이 지구에 대해서 태양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하죠.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저는 동시대를 산 작가 중에서 신영복 선생님 제일 존경해요. 제 주역 책에도 처음에 딱 그런 표현을 했고 그분이 주역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언급을 해놨죠. 신영복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22년 6개월의 감옥 생활에서 얻은 신사색 통찰 대단하죠. 글도 정말 정갈합니다. 마음도 굉장히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탁현민 좋아하긴 하는데 탁현민이 대학을 다니다가 신현복 선생님한테 꽂혀서 신현복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그쪽으로 옮겨버리거든요. 놀라워요. 그 나이에 그렇게 어떤 사람에 꽂혀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탁현민 정말 대단하구나. 배울 점이 많구나. 나는 그때의 그 나이 때를 생각해보면 집안의 어려움에 치여가지고 세상 모든 것에 이제 염세주의적 태도로 임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맨날 알바하고 이래서 정말 우울하고 뭐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거의 자폐 환자처럼 낙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암울한 20대를 보냈는데 물론 사주적으로 그래요. 상관이 임묘하는 이제 그런 때라서 그런 대운이라서 참 대단하죠. 명리라는 게. 특히 이제 명리적으로 압축하면 어쨌든 많이 공부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 그렇거든요. 이런 사주는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 못해요. 이런 표현 진짜 하기 싫거든요. 돈 벌기 진짜 힘듭니다. 막 등등. 근데 이제 그렇게 마구 질러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의 동반자 아니니까 빨리빨리 인연을 끊으세요. 자꾸 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수행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야 저작거리에서 이제 줄타기 하는 거 이제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거든, 군중이. 그 줄타기 시작하기 전에 자라투스트라가 일장연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아이씨, 우리 독자들도 어떻게 못 알아듣대. 겁나게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라투스트라 비웃고 하여튼 그래요. 자라투스트라가 굉장히 실망하죠. 그러면서 줄타기 하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메고 이제 이 사람을 묻어주러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제 어느 오두막집에서 이제 어떤 노인한테 빵과 포도주 얻어서 먹고 이제 이 사람을 그 나무의 이 통에 이렇게 올려놓고 높이에 있는 게 늑대가 못 뜯어먹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대사예요. 한 줄기 빛이 나타났구나. 이건 이제 이북에서 카피해서 이렇게 붙인 그대로 남았네요. 나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죽은 동반자나 시체가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반자가 한 줄기 빛이 나타났구나.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알아듣지 못하는 군중이 아니고 자라투스트라는 짐승을 지키는 목자나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 함께 수확하는 자,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자를 구한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아는 거 뭐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보자 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 얘기를 저한테 만약 들은 분이 있다면 제 마음을 그냥 드린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면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낙타 사자, 또 어린아이 이제를 등장시켜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어지죠. 그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나는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인간들이 맹목적으로 걸어온 이 길을 의역하고 이 길을 시인할 것을, 이 니체의 현실 긍정, 영혼회귀, 그 디오니스적 인간 몸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 길에서 몰래 달아나지 말 것을. 이게 이제 정신세계 이 피한 종교 이런 쪽으로 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으로 도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리 공부하시면서 1차적으로 염세성 같은 게 드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사주를 보고 이러면서 들 수 있고, 혹은 이거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과도기예요. 넘어서면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눈을 뜨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터득하고 깨달은 학문적 이치를 이 현세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자리이타, 이거야 그거야말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러면서 타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써야죠. 이해하시겠어요? 현실에, 우리는 현실을 긍정하는 학문으로 이 명리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학문이요, 낙천적인 학문이요, 정의로운 학문이요.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로 쓰면 안 돼요. 업을 쌓는 길이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 하나 풀어보죠. 가끔 이 유튜브가 아니고 제 브런치 보시면서 보시고 이제 예약 전화 문자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기분이 또 좋아요. 글을 보고 필이 꽂히는구나. 그러면 제가 글을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꼬시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주를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버린 것들을 올려놓거든요. 물론 이제 블로그에 있던 글 좀 옮겨서 천천히 서서히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리학 공부를 위한 가장 체계적인 기본에서 이제 기초 텍스트를 보셨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또 이렇게 브런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인데, 명리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르지만 주변에서 사주 너도 봐봐. 보면 내가 왜 보러 가는지 알 수 있어. 그래도 뭐 얻는 것도 있어. 틀린 것도 많은데 등등등. 그래서 그분의 사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진 않겠습니다만 구조만 딱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 신묘, 정축, 을사, 편인월에 태어났죠. 그냥 딱 보세요. 이게 오행적으로 먼저 보고, 이게 뭐 봄이니 가을이니 덥니 춥니 이런 거 보시기 전에 십성으로 보시라고요. 그런 거는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든, 때로는 그거 참조 안 해도 돼요. 편인을 공부하시면 지장간의 갑을, 편인성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재성을 못 만나면 종교명리 철학성이요, 이 특수 분야의 문화, 예술 이런 거죠. 그런 분야라고요. 그냥 단순히 문서, 사상, 그게 이제 땅, 부동산 문서, 등등등 또 이렇게 땅하고 연결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속성, 공부를 해야 하는 사회, 특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사회, 많은 문서와 만나야 되는, 접해야 되는 사회, 문화 예술적으로 갈 수 있는 사회, 등등등. 그런데 편의는 재화되어야 되죠. 이게 천간에 신금이 딱 재성, 편재가 떠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일시에서 드러났다고. 아시겠어요? 사회에 돈이 있는데 일시에서 드러난 거야. 사실은 원래 드러나 있는데 나중에 내가 태어나고 보니 사회는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태어난 날, 시 딱 보니까 일시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그런데 내가 태어난 세상은 편인 세상이야. 제극인을 딱 해주는 거죠. 제극인. 그러면 비현실적인 종교명리 철학, 인문, 연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게 묘미합해. 식신, 내가 이걸 배워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무관사주죠. 그러면서 해수를 해묘미로 공협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군대를 안 가고 이때 개수가 딱 떴네. 재생살 살인소통해서 이때 비겁들과 함께 이 겁제가 딱 이따 동하죠. 사오미 이렇게 해서 또 사유축에서 그러면 이때 취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겠네. 이런 것이죠. 이게 국가다리에서 일하다 이것도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극이 나니까 해묘미 많은 문서를 막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계절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되죠. 봄에 마구 자라는 그런 풀들을 재성으로 내가 판단 분석 마치 이렇게 딱딱딱 추리는 거죠. 그게 숫자를 다루는 거거든. 이게 자라는 풀을 막 낫으로 치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그다지 멋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멋을 뭐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게 더 나은 건 적어도 아니죠. 명리 보는데 당신은 뭐 불이요, 뭐 태양이요, 큰 물이요, 작은 물이요. 이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좀 지양하자. 자연에서 사람의 인생을 자연을 모티브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고 그럴 수는 있으나 해설을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이런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공부를 하여 내가 전문가가 되는 사주, 전문가가 되어 식신생재하죠. 해묘미 이런 직장에서 그러니까 대운을 잘 살펴야 돼요. 구조 보면서 바로 직장에서 많은 겁재들과 함께 많은 문서를 재극인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럼 회계, 세무, 재무 이런 쪽의 적성이에요. 그런 쪽에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잘 어울린다. 또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재극인 하죠. 일단 그래서 저는 회계해요 기업에서. 그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구조를 풀다 보면 나오는 거야. 직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사주를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이제 굉장히 외로운 사주요. 이제 결혼하기도 굉장히 이게 참 쉽지 않고 등등 혼자 살 팔자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한 거죠. 편인,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줘요. 이 편인이 이렇게 재극인 되어 있는 상태, 뭐 이걸 명리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표현은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그런 속성이 있죠. 종교명리 철학성이니까.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고독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외부 요인에 의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강요되는 부정적 의미의 외로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지, 이 고독이란 말이에요. 이 고독을 내 공부인자로 쓰면 좋겠죠, 앞으로. 그게 제극인이기 때문에 이 재테크 공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머리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머리 타고났고 숫자에 능숙하고 재테크 공부하라. 얕게 공부하지 마, 깊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시대 상황을 맞춰서 주식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해라. 아주 깊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명리 공부 같은 거 해도 좋다. 40 들어가서 하는 거 좋겠죠. 그것도 당신에게 다 도움이 된다. 왜냐면 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이것보다 어떤 정신적 수양, 정신적 지식, 그것이 뭐 인문 교양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나의 근이 되어주는 겁재들 또한 사유유축, 그래서 사회의 돈을 끌어와서 특히 이럴 때 내 일을 화생토 해주면서 돈을 많이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겁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사상,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길어올린 해묘미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깨우친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극인해서 정갈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그걸 내가 사화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것과도 같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중간에 보고 있으면. 그래서 잘 영특하시기 때문에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공부를 해라. 그러면 좋다. 이제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뜨는데 재성을 바로 보죠. 그래서 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 깔고 있는 애들이 와서 막 이 신금 또 쟁제 일어나서 나쁘게 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사람은 돈 가진 사람이죠. 돈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일이 전문성 이게 나중에 이때 39세 이 대운에 시작해서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면 충분히 건드려져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요때 바로 시작해도 돼요. 그건 이제 세운에 달렸어요. 실제로 올해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칠살운이 오니까 재생살 나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느꼈는데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들어. 특히 이제 작년 대비 많이 그렇겠죠.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죠?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뭐 등등등. 그런데 편인도 있고 정인 대운이고 뭐 이렇게 편인을 깔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12의 음성으로 보면 장생지죠.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통관된다. 살이 오려다가도 다 소통돼서 아무 힘들지도 않아. 아니에요. 인간사는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일단 발생하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인내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살의 에너지도 크진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인내할 만하고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백수 상황이다. 사업하다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이제 칠살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니까 운에서 온 칠살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 대운의 사화 오음이 이 방합을 짜고 있는 이 오화들과는 내가 오축 원중기면 탕화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사람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말 먼진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참 재밌게도. 그래서 그런 갈등 등등 오래 힘듦이라서 이런 걸로 내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는 맞긴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해서 뭐 돈 벌기 어렵다. 이때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제극인 미리 분석, 관련된 자격 취득, 연구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 계속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시기에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아듣게 얘기를 했고 사주란 그런 거죠. 돈 벌 운에 사람들이 돈 잘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기회를 낚아채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액션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돈을 잃는 운에는 잘 잃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 밥만 먹고 잠만 자. 그래도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죠. 그런 거예요. 돈을 잃는 것은. 그죠? 밤새 잠 안 자고 컴퓨터 했어. 전기세는 무조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밤새 나가 술 먹어. 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건 자동이에요. 항상 플러스 알파로 나가. 근데 돈을 또 잃는 재생살 운 같은 데는 기가 막히게 또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특히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가 따라야 되고 운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운이 어긋날 때는 대부분 충동이에요. 마음의 충동. 아시겠죠? 제극인 이런 게 당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이에요.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편제들 깔고 있고. 이 돈과 내 일이 이렇게 연결된 게 내 일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크게 봐야 된다고. 특히 이제 이럴 때 사유축 이렇게 되면 이 정화하고 이 돈 가진 사람하고 내 일하고 이 겁재하고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죠. 이런 것은. 그러면 재성적 비즈니스 이게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는 거죠. 얘는 이 돈이 여기에 또 인묘가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은 또 이렇게 묘신합해서 덩치가 계속 커진 상태에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이제 이분의 사업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 분야 잘 어울려. 좋아. 그 대신 준비하고 이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 가진 사람도 되잖아요. 돈 가진 사람, 시장 가진 사람들과
내가 하는 사업이 제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가 커지는 거라고. 그래야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맨날 재성만 비겁과 재성을 같이 보면 쟁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 지지로 들어온 돈 얘가 다 갖고 있어. 아니죠.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돈 갖고 들어온다고. 그것과 이 내 사주 에너지의 조합 관계 이걸 읽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부궁도 좀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일부러 그냥 안 해드릴게요. 이런 것 단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사주는 뭐 부부궁도 뭐 충미충하고 평관 남자는 재생살 하는 돈투당한 남자요.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뭐 크게 뭐 발전할 수도 없을 것이요. 이 사화의 무토와 무기 앞에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때는 깨지고 자식 십성이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 이제 자식 낳고 그러면 좀 불리하겠구나 뭐 등등등 이렇게 그걸 완곡하게 왜냐면 이 사주도 50분의 1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다 결혼 안 하겠냐고. 근데 이런 사주는 결혼하기 힘들어. 외로워 나중에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깨달음이 낮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바다에 준하는 명리의 이치를 본 사람이면 말 조심해서 완곡하게 하게 되죠. 부정적, 염세적 이런 학문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사람의 긍정성을 찾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아갈 행복한 길, 피해야 할 불행한 길, 그럼에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학문이어야 하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운에서 형충파이로도 결혼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돼요. 단 그럴 때 이제 심리 같은 게 있어요. 아주 편안한 상태. 상대 배우자에 대한 확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기분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가 긴가민가 하면서 결혼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자식상 들어올 때 이제 자식을 낳으면 좋죠. 그런 건 항상 연령대도 생각해 봐야죠. 더 늦으면 이제 노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충파에 이렇게 되면 항상 제왕절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그런 조언도 해야죠. 너무 또 뭐 시어머니가 꼭 자연분만 해야 돼.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해. 안 돼요.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래. 그거 뭐 누구나 하는 것 다 이제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뭐 어른들 강요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줘라. 그대로 이 논리성, 이 순서 그것이 사주를 처음에는 작게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점 입체화되고 이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순간 사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사주든 그렇게 풀어나가요. 그렇게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보이는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평면성 이 2차원의 세계가 3차원, 4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다면적으로 읽어줄 수가 있죠. 다면적으로 읽는다고 해도 말은 바다를 본 사람처럼 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자. 명리는 긍정적인 학문이다. 길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동반자였습니다. 이분도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앞으로 인생에 큰 결정을 할 때 다시 나한테 오겠다. 이건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죠. 꼭 사주적 궁합 떠나서 그렇게 돼요. 이분의 이 편일성도 그렇고 이분의 이 앞으로의 뻗어나가는 길, 사업성, 그 과정에 필요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나하고 또 인연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라투스트라가 아까 동반자를 말했듯 우리도 동반자를 만나야 돼요. 자라투스트라 흉내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멸한다. 태어나고 죽는다.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 조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가 구축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내 영역, 조건이에요. 그냥 다 하나. 나를 둘러싼 그냥 이 세상과 세계와 나, 이런 걸 통칭하는 거죠. 이것이 이 생안의 윤회다. 윤회는 죽은 다음, 이게 자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죠. 우리 세포가 사실은 윤회해요. 우리는 6년마다 계속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있는 한,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것조차 왜곡돼서 새롭게 재편집된 것인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데 이 인연도 그렇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거, 우리 조건이 바뀌면서, 우리 처지가 바뀌면서 그걸 통칭한다고 했죠.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인연이 바뀌어요. 그게 윤회예요. 그러면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정치개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이 빙산을 향해 전속력 질주하고 있는 타이타닉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대처 가능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면 보여요. 근데 그 세계에 너무 함몰돼 있거나 그 세계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이 없거나 그냥 그러려니 아주 뭐 독실하지 않더라도 소위 그냥 익숙한 상태로, 부모도 그랬고 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쪽이 그래도 돈이 도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난 불만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침몰한다니까요. 근데 조건을 바꿔라. 동반자가 오리라. 제 변호사 후배한테도 양쪽에 거쳐가지고 진보와 보수를 거쳐서 그런 거 제가 의미 없다 했거든요. 너 사주 쪽 공부했으니까 제대로 앞으로 뻗어가려면 분명히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쪽 해봐야 일만 더럽게 시키고 돈도 잘 안 주고.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명략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잘 바꾸셔서 이 생안에 아름다운 윤회를 거듭하시면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10명 정도만 만나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